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지역소생연구소. 네, 지역소생연구소로 이어가는 뉴스파다입니다. 지난해 기준 경남 농가 인구수는 23만 5,775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중 여성 농민이 12만 1,775명, 51.3%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지역소생연구소에서는 과반이 넘는 경남 여성 농민의 현 주소를 파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부터 소개해드리죠. 경남연구원 이문호 연구위원, 남해군 여성 농민의 구점숙 사무국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우선 구점숙 사무국장께서는 남해군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여성 농민으로서 이제 살아가고 계신데 여성 농민으로 살아가는 만족도라고 할까요? 10점 만점으로 하면 몇 점 정도 주시고 싶으세요? 제가 오면서 네. 마을 분에게 여쭤봤어요. 그랬어요? 예. 여성 농민으로서 몇 점 주겠냐고 여쭤봤더니 농사 일은 힘들지만 네. 그게 생명을 다루는 일이니까 보람찬데 농업 소득적인 측면이나 농업 환경 복지 이런 걸로 치면 점수를 매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점수를 매길 수가 없다라는 건 좋게 점수 준 거 아닌가요? 아니죠. 아닌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여성 농민의 현 주소를 이렇게 평가하셨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문호 연구위원께서는 혹시 농사 중이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뭐 연구를 주업으로 하고 있고 예. 텃밭 농사 한 30평 정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이제 연구도 하시면서 주변의 농민들도 많이 만나고 네, 또 목소리도 많이 들으실 거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여성 농민 여쭤봤으니까 남성 농민으로서의 우리 지역에서 농업 활동 만족도 네. 한 몇 점 정도 대신 줄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상대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그렇죠. 예. 그래도 여성 농민들보다는 남성 분들이 조금 더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여성 농민보다는 조금 높은 정도. 네, 네. 예, 그렇게 추측을 한다라고 예. 하셨습니다. 여성 농민이 남성 농민보다 그러면 삶의 만족도가 조금이라도 낮은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남녀 평등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농촌은 보면 아직까지는 남성 중심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사고 방식이나 그런 뿌리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농기계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남성들이 이제 좀 주로 하는 편이 있고 수확이나 정리 작업 이런 거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보면 또 여성분들이 많이 일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집에 다시 돌아오면 집안일도 해야 하는 그렇죠. 부분도 예. 있고 가사 노동도 있고요. 그런 것들 좀 고려해 보면 예.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의 만족도가 조금 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구점숙 사무국장께서는 제가 그냥 엿들었던 것 같은데 그 성의 구가 그 직업수라는 말도 있어요. 농사도 하시면서 농민 활동도 하시면서 아니 직업이 너무 많다고 할게요. 앞서 말씀하신 가사 노동도 당연히 일 중에 하나고요. 어떤 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농사를 주로 하죠. 노지 채소 농사, 네. 시금치, 마늘 이런 걸 한 5,000평 이상 하는 이제 전업농인데, 예. 그러니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여러 가지 농업 문제가 여성 농민 문제가 생겨나는데 이런 농업 문제는 정책이나 제도가 바뀌어야 해결되지 아무리 뛰어난 개인의 선각자들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농민단체, 여성 농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고 홍보도 하고 실천 활동도 하는데 최근 이제 신문에 칼럼 쓴 게 모아져서 나온 거고 지난 여름에 여성 농업인 영농 여건 개선 교육에 를 했어요. 그게 네. 아주 재미있게 했답니다. 아니 보통 여성 농민 대부분이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세요? 그렇죠. 이제 농사 노동과 함께 집안에서 돌봄 노동, 가사 노동, 그다음에 마을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문제, 네네. 또 마을 대소사의 음식을 하는 문제 등등 지역 사회에서는 정말 빛나지 않으면서 표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도 저희가 다뤄보겠습니다만 이 농업만으로 소득이 완벽하게 이제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직업까지도 한다는 기사를 제가 또 봤던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또 드려봤었거든요.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거죠 보통? 그렇죠. 이제 근데 저 또래가 제가 50대인데 네. 지난번에 이제 마을 교육을 갔을 때 실제
그 교육을 듣는 분들이 예. 70대, 80대, 뭐 심지어는 90대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근데 좀 그렇습니까? 젊은 분들이 예. 워낙에도 없지만 예. 있는 분들은 이제 요양보호사나 조리사, 뭐 아. 식당 등에 그러니까 투잡, 쓰리잡 하러 가시고 예. 그래서 할머니들께서 아우 이 교육을 들어야 될 사람은 정작 우리말 젊은이들인데 그 사람들은 다 돈 벌러 가고 없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초에 많이도 안 계신데 또 그렇죠. 다른 직업까지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네. 그러면 위원님 지금 농가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보면은 네, 네. 이런 이유들이 더 와닿을 것 같거든요. 한번 네. 짚어주실까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경남의 농가 소득은 4,925만 예, 원입니다. 작년 한 해. 예. 전국 평균이 5,083만 원이니까 158만 원 난- 경남이 좀 예, 낮은 그런-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농가 소득이라는 게 크게 네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뭐 농업 소득이라는 게 있고, 뭐 이전 소득, 그 외 두 가지 소득들이 더 있긴 한데, 예, 어쨌든 농업 소득만 놓고 보면 농업 소득이 646만 9천 원. 이라고 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그렇게 나오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소득률로 따지면 한 19%, 전체 소득에서 농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19%,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멍하니 봤던 게 그 농업 소득이 앞서 그게 한 달 아니고 한 해 말하는 거죠? 네. 그 600 얼마. 네네. 그러면 한 달은 50만 원대네요.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우리 지역은 낮은 겁니까? 예. 너무 처참한데요? 예, 왜 이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경남의 농가 소득이 낮다라는 것은 결국은 보시는 바와 같이 농업 소득에서 기인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소득 항목, 그러니까 농해 소득이라든지 이전 소득이라든지 뭐 비경상 소득이라든지 이런 소득 항목들은 사실 전국 평균하고 비교해 보면 경남이 결코 낮지 않거든요. 그런데 농업 소득은 예.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 소득은 그러면 왜 이렇게 낮은가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쉽게 좀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경남 농업의 전체적인 어떤 구조하고 작목별 그리고 경영 규모, 연령 이런 등등의 세부적인 경남의 농업 사정 이런 것들을 분해해서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 하는 네네. 그래야만 그 원인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연구를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와 정책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경남 같은 경우에는 농업 구조상 시설 원예 부문 비중이 높다. 예, 그렇게 이제 표하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거죠. 생산비가 많이 들죠. 생산이 많이 드는데 네. 여기에 뭐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만 유가도 오르고 막 공공요금도 오르면 경영비가 뭐 배로 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앞서 연간 650만 원 근처였잖아요. 네. 야,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얘기 안 한 게 인건비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 네. 부분에서 그 경영비에 네. 자기 노동 부분이나 예를 들면 자가 채종한 씨앗이나 아무튼 내가 돈으로 사지 않은 이런 것은 경영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뺀 겁니다. 그러니까 뺀 실제로는 거고. 예. 농업 소득이 더 떨어지는 부분인데 그렇겠네요. 아까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경남의 이제 그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고준위서 예. 수분하고 편차가 굉장히 네, 어떤 편차가 커가지고 큰데, 예. 그걸 이제 1인 농가 빼고 1인 농가의 소득은 또 빠진 통계 조사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소득으로 보자면 다수 농민들의 소득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또 여성 농민들은 예전에 노령연금을 받기 전에는 자기 통장이 없는 여성 농민들이 많았어요. 본인 통장이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농산물을 출하하더라도 자기 이름으로 출하되는 게 아니라 네. 주로는 남편, 그 가장의 이름으로 출하되기 때문에 자기 통장이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오. 그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 보니까 네. 놀라운 결과가 있는데요. 아니, 그러면 우리 가정이 얼마 벌고 뭐 나는 얼마 벌 정도의 일을 했고 이런 건 아예 모르시겠네요? 그 얘기 아닌가요? 예. 작년에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요. 예. 여성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여성 농업인 분들은 조사 한 58% 정도가 나는 우리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 과반 이상 얼마 네네. 버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예. 응답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요. 야,
이건 좀 충격적이네요. 이 얘기는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요즘도 농사할 때 보면은 남성들은 그 트랙터라든지 약간 기계류 중심의 농업 활동이고 여성분들 TV 화면이나 봤을 때 쪼그려서 그 수작업으로만 할 수 있는 농업 활동 네. 약간 이렇게 업무가 누가 그렇게 기준을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그림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요즘도 그래요. 지난번에 네. 그 마을 교육 갔을 때 이제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은 평균 한 2-30년 또는 5-60년 농사를 지은 분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여성분들에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농사일을 하실 때 엔진이나 모터가 달린 네. 농기계를 이용해 보셨습니까? 손 네. 한번 들어보십시오 했더니 네. 거의가 없고 근데 최근에 그 충전식 분무기 네네. 이만 사용해봤다고 했지 평생 낫, 호미, 괭이 이런 가위 이런 것들로 정교하게 계속 반복되는 동작으로 하는 그런 농작업들은 여성 농민들이 많이 하고 그래서 여성 농민들이 근골격 질환을 굉장히 많이 앓습니다. 아니 그러면 만약에 부부 간에 그렇게 업무가 분장이 돼 있다면 네. 남편분이 좀 바꿔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생각도 들고 혹시 그 기계를 사용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 제가 농사를 지어 보니까 예. 남성들은 좀 힘들고 귀찮은 굉장히 무거운 일을 드는 것 말고 예. 그냥 좀 귀찮고 힘든 일은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있고 그러면 참 이게 악습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는. 그렇죠. 예. 그리고 또는 그래서 왜 여러분들은 50만 원, 100만 원 정도 하는 경종 가벼운 작은 기계를 왜 안 사시냐 이거 만들려면 사 쓸 거냐 이렇게 또 여쭤보니까 네네. 사 쓰겠다 하는 분도 계셨지만은 예. 그러니까 생산비를 줄여야 하니까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힘들지만 그것을 참고 몸으로 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예. 농기계 개발과 함께 보급까지 해야지만 여성 농민들의 근골격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하는 예.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질환 같은 것도 여성 농민들이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연구원에서는 경남 지역 여성 농업인 그 농사의 일 비중이라고 할까요? 제가 나름대로 네네. 이런 이야기 관련해 조사 연구한 것도 있습니까? 네네. 작년에 조사하면서 그 예. 부분도 같이 조사를 했는데요. 영농 형태별로 보면 경남의 특징이 이제 워낙 원예작물이나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원예작물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 비중이 60%가 넘게 그렇게 나타났고요. 식량작물이 한 26%, 그다음 축산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작업으로 보면 주로 수확이나 수확 이후에 어떤 작업 이런 쪽으로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농기계의 도움을 받는 그런 작업은 주로 남성들이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손으로 쪼그려서 하는 거 여성 농민들이 그리고 많이 하시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작업은 여성들이 주로 그 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러다 보니까 관절염으로도 고생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골병이 든다라는 말이 이게 진짜네요. 예, 진짜겠습니다. 더 네. 확대가 되고 있을 것 같고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경남연구원에서 여성 농민의 건강 상태도 조사한 게 있나요? 네, 조사하면서 예. 그냥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한 60%.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 지금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데 힘든 점이 위에 나와 있고 이제 말씀하신 대목이 밑에 거죠. 네네. 매우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순인데 저는 사무국장님 말씀 듣고는 나쁨, 매우 나쁨 이 붉은색이 더 많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통이 60%다. 예. 응답을 하실 때는 아마 그냥 보통 정도인 것 같다라고 응답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좀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빈곤층 조사를 하면 본인이 경제적 수요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는 부분이 많은 것처럼 또 여기저기 모두가 아프다 보니까 이거 죽을 병 아니고 그냥 뭐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팔꿈치 아프고 이런 것들은 고만고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도시 분들하고 이제 그 농촌 지역의 사람들 비교해 보면 농촌 지역이 훨씬 근골격 질환이 많은 것으로 나오죠. 예. 네. 그리고 또 지금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이 농업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질환이라든지 좀 건강에 적신호가 많이 켜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걔한타, 난 걔한타 뭐 다 이렇지 이렇게 반응을 하시면서 이런 수치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우리 추측입니다만 그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이 그럴 때마다 이제 뭐 할머니 병원 좀 꼭 가보세요. 이번만큼은 건강검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농촌에 있는 분들은 2년에 한 번 받고 있는 거죠? 농민분들은요? 국가 건강검진은 일반적으로 받는데 여성 농민들에 한해서는 이제 그 시범 사업으로 2022년, 2023년도에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이라고 해가지고 5대 질환, 그러니까 심혈관, 근골격, 그다음에 골밀도, 골절, 그다음에 그 농약 중독, 그다음에 폐질환의 5가지 항목에 대해서 특수 건강 검진을 시범 사업으로 했고 여성 농민을 상대로. 예, 올해 이제 그 본 사업으로 경남에서 4개 지역, 거창, 남해, 함안, 김해 이 4지역에서는 그 특수 건강 검진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수급률이 좀 낮죠.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평균 27.4%고요. 거창 같은 경우에 43%, 남해 같은 경우에 지금 사무국장님이 오신 그 남해 같은 경우에는 20%를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아마 행정에서 여러 번 방송을 하고 홍보를 많이 하던데 두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에서 근골격 질환이 유발할 수밖에 없는 농사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치료 중심이 아니라 검사이기 때문에 치료는 그냥 별도로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방도 안 되고 치료도 안 되는 그러니까 검진만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게 옳은 정책으로 가긴 어렵다. 그래서 이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또는 앞으로 이 정책은 여성 농민뿐만 아니라 농민들도 확대돼야 될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요즘 농민들도 어깨 질환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래서 그 반복되는 노동을 하게 되면 근골격 질환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예방과 치료가 함께 가는 거고 전체 농민으로 확대해야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건 이제 다른 문제인데 의료 문제인데 그 지방의 지역의 의료 체계에 대한 또는 그 불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 병원 수준이 검사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인식은 뭐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그 농업 정책에서라기보다는 이제 의료 정책에서 공공 의료 영역을 확대해서 이제 의료 평준화가 좀 일어나야죠. 농촌 지역에는 이제 병원도 멀고 그다음에 뭐 수준이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런 게 좀 고려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뭐 어떤 이유로든 수급률이 낮은 건 참 안타깝네요. 그래도 뭐가 문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고 이제 그 거창은 올해 아마 처음 시행하는 걸로 아는데 남해는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해본 사람들은 또 올해는 뭐 그냥 보통 생각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시행이 초창기면 계속 늘긴 하겠네요. 행정에서도 많이 홍보하고 어쨌든 이건 그 진료뿐만 아니라 그 예방과 치료가 함께 정책으로 좀 계획돼야지만이 의미 있는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제도적 차원의 뒷받침도 중요하겠고요. 연구위원님, 그 여성 농민들이 혹은 여성 농민들 주변 환경에서 이것만큼은 좀 시급하게 바뀌어야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다. 좀 어떤 것들을 제안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는가 하는 것도 작년에 조사를 했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과중한 농업 노동이나 가사 노동을 줄여야 한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약 30%는 여성 농민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경남 농촌 사회의 어떤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응답도 있었고 복지 제도나 시설의 확충도 해야 한다라는 응답 이런 순으로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과중한 농업 노동, 가사 노동 부담 경감이 36.3%가 나왔다. 이 농사와 가사 노동을 병행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 여성 농민의 고충을 지금 고스란히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남성과 여성의 역할 구분이 고착화돼 있는 이 농촌의 현실을 또 짚는 대목도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자, 기계화가 보급이 되고 그리고 농사도 농업도 사회도 변해가는데 이 농촌에서 여성에 대한 인식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안타까움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강의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공감도 많이 하기도 하고 문제점 많이 짚기도 하겠네요. 이제 저는 그 앞으로 농촌의 여성들의 삶이 달라지려고 하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바뀌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2001년도에 여성 농업인 육성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거기서 조금씩 이제
정책이 아주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근데 현장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 영농 여건 개선 교육을 통해서 거기서는 정책도 홍보하는 이런 활동도 같이 했었는데 예. 이것이 이제 몇몇 지역에서 할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마다 여성농업인 전담 부서를 마련해서 농촌의 성평등이나 아니면 여성 농민들의 어떤 그 지역사회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 수 있는 예. 단위가 만들어졌다는 게 중요한 과제이고요. 또 하나는 농촌 사회에서 여전히 가부장 문화가 있기 때문에 여성 농민은 당연히 알아서 잘할 거라고 하는 그 인식 대신에 여성 농민도 농업의 중요한 주체이고 지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걸 인식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펴져야 되고 그 동시에 이제 그 직업인으로서 여성 농민으로 인정내는 예. 그 정책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사무국장님 말씀은 여성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과제도 분명 남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경남 농민 중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 바라는 바도 있을 거고요. 마무리 말씀으로 남기고 싶은 바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이문호 연구위원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입니다. 네. 저는 두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도 차원에서도 농촌형의 어떤 양성 평등 지표 이런 걸 정책적으로 개발하고 좀 관리를 해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양성 평등을 좀 홍보하고 교육을 얼마나 했는지 같은 뭐 이런 투입 지표보다는 농협의 이사나 감사 또는 대의원의 여성 비율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 이런 것들을 그런 결과 지표들을 좀 우리가 개발하고 그걸 관리해가면 그래도 정책적으로 뭔가 좀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좀 포괄적이긴 합니다만 농촌의 여성들이 좀 잘 살고 싶은 살기 좋은 그런 농촌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 소멸이나 이런 문제 다양성이 넘치는 그런 농업으로 좀 농촌으로 좀 탈바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무국장님도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마을에 이제 기농기촌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데 독자 기촌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기촌하지 않고 남자 혼자만 오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말은 농촌 지역의 여성들이 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성 농민이 살고 싶은 농촌, 여성 농민이 행복한 농촌이면 다 갖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으로 같이 풀고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방 MBC에서 이렇게 여성 농민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프로그램을 기획해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또 연구소에서도 그런 연구를 해줘가지고 저는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지역 소생 연구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뤘어야 될 주제였고요. 이렇게 두 분 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경남연구원 이문호 연구위원, 남해군 여성농민의 구점숙 사무국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